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카 퍼레이드를 통해 시민들과 한국 시리즈 12번째 우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인파가 운집하면서 광주 도심이 들썩였고 선수단은 다음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름 인파 속에 개방형 2층 버스가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12번째 우승을 축하하는 차량 행진에 나섰습니다. 전신 혜태 타이거즈 때인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열린 우승 축하 행진을 보려고 시민 1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기아 선수들은 금남로 5가부터 5.18 민주광장까지 도심을 지나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 시즌에 우승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팬분들께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 쓸고 우승으로 보답드리고 내년엔 더 큰 규모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의 눈길과 몸짓 하나하나에 열광했습니다. 김선빈 선수 아이 컨택트하고 가면서 카페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제가 뒤에서 양현종 선수를 엄청 크게 불렀는데 양현종 선수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진짜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기아 선수단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호랑이 가족 한마당 등 타이거즈 페스타 행사도 열었습니다. 타이거즈 팬과 선수들은 덕분에 올 시즌 내내 행복했다며 우승의 기쁨을 2배로 나눴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인 광주 전남은 휴일인 내일까지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엔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내일 늦은 오후 전남 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주중에 내린 눈과 비로 도로에 살얼음이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광주 전남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됩니다. 사랑의 열매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광주를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펼칩니다. 목표 모금액은 광주 51억 2천만 원, 전남 113억 9천만 원으로 광주 5.18 민주광장과 전남도청 앞 광장, 여수시청 앞 1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됩니다. 여수도심 한가운데서 운영됐던 한 병원이 문을 닫고 6년 동안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과 유튜버 등이 오가면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토지 소유주가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해결책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4년 개원에 운영되다 경영 악화로 지난 2018년 7월 문을 닫은 여수의 한 폐병원입니다. 건물 곳곳에 유리창이 깨져 있고 비행 청소년들이 유성 페인트로 남긴 낙서도 어지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무속행위를 한 흔적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지만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폐병원이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요즘 욱하는 막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쪽에 근방에 있다면 솔직히 좀 위험하지. 병원 내부에 미처 치우지 못한 약품이나 주사기,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등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 악용될 소지가 높지만 관리는 6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지역 건설사가 해당 병원 부지를 매입했지만 경영이 악화되면서 현재 법정 관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설사도 이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용도 변경 등 복잡한 행정 절차도 필요해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어떤 땅이 경매가 나오면은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려면 문의하시는데 그런 전화를 이제 받은 경우가 없거든요. 여수도심 한복판에 있는 폐병원이 비행 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 전락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할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은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한 어선 8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어선들은 전남 서해 남부 앞바다 모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28일 출항 금지 규정을 어기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어업 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바닷물 침수를 막기 위한 목포항 재취약지구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배후부지 침수 예방을 위해 목포 북항과 신항, 사막도에서 남한 구간, 대불부두 등 4곳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목포항 재취약지구 정비 사업에는 779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담양 광주통합 북구발전 포럼은 오늘 서영대학교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광주와 전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소멸과 경제, 기후 위기가 우리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전남 완도군에 있는 해조류 양식장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소개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완도군이 나사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동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관측 위성 랜드셋이 지난 2021년 4월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사가 주목한 건 전남 완도 해역의 대규모 친환경 해조류 양식장이었습니다. 해조류가 성장하며 온실가스를 제거한다는 나사의 해석 이후 국제적으로 완도산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19일 완도군이 초청을 받아 미국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과 연구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을 의미합니다. A real potential for a nature-based solution, but also something that has nutritionist value and is an important ecosystem for species all over the world. So I say we continue to explore what seaweed is all about. 국내 기초 지방 단체 중 나사 측과 실무 협의를 벌인 것은 완도군이 처음입니다.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동 노력과 또 외해 양식 기술 개발에 함께 노력할 것으로 이렇게 오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완도군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고등계획원도 방문했습니다. 완도 먼바다에 대형 갈조류를 양식한 뒤 탄소를 흡수시켜 심해에 매장 처리하는 연구를 내년부터 시작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은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부결된 임성지구 개발 사업을 재상정해 4,282억 원 규모의 투자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석현동, 오감동 일대 약 200만 제곱미터를 친환경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는 임성지구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